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지경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시장이 개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좀 편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또 극심하게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대형주와 중소형주 수익률 차가 꽤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부터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 떨어집니다. 장중한 때 1% 넘게 약세를 기록했고요. 일중 차트를 보시면 오늘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1985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0선이 붕괴된 이후로 바로 80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966선까지 내려갔었죠. 이때 사실 공포심이 아주 극심했었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0.6% 떨어진 1970선대에서 코스피 시장이 마감이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의 영향도 꽤 많이 받았던 하루입니다. 외국인들이 3,400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기록을 합니다. 매도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커지고요. 반면에 기관은 2,05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뒷받침 역할을 해주지만 크게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0.7% 넘게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낙폭을 모두 줄이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중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1% 넘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를 종가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569.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70선에 안착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18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400억 넘게 매수를 했었고요. 어제는 500억 가까이 또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 방향성, 지속성은 크지 않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300억을 사준 것에 대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52억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는 코스닥의 분위기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셋째 하락을 하면서 1% 이상 떨어지죠. 이제 114만 원대까지 삼성전자 내려와 있고요. 오늘 현대차 급락했습니다. 3.9%대 하락세, 현대모비스는 5% 넘게 떨어졌고요. 단통법 시행 이후로 SK텔레콤은 상승입니다. 0.8% 오른 29만 9,500원, 30만 원대를 다시 코앞에 두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0.3% 떨어진 47,85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GKL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1.7% 오르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CJENM이 1%대 약세, GS홈쇼핑이 3.9%까지 떨어지고요. 오늘은 다음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최근에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었던 서울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8%대 오른 23,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반도체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1%까지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약세입니다. 사실 114만 원대 저가 찍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세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죠. 오늘 다시 114만 원대를 터치하는 삼성전자인데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떻게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3분기 실적에 여전히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0만 원대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4%대 조정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엔저가 또 이 수출 자동차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18만 원대까지 현대차가 내려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1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31%까지 빠집니다. 1년 동안 지금 빠진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6만 6천 원이 지난해 이 시점의 주가 상태였습니다. 거의 30% 이상 떨어지면서 현대차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워낙에 9월 판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주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증권주들은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대우, 우리, 삼성 모두 2에서 3% 오르락고요. 미래에셋증권이 5.47%대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빠졌는데 증권업종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증권주가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마트는 3분기 실적 우려가 커집니다. 유통주 대부분이 오늘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마트가 5% 이상 떨어지면서 21만 8천 원대 기록했고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역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7%까지 빠지죠. 9월 말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14만 9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확인해보죠. 최근에 의류업종이 굉장히 강세라고 말씀드립니다. LF, 대현, MK트렌드 같은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 아주 차근차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 1.4%까지 오르면서 14만 2,500원대로 의류업종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장은 마감으로 가고 있고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2000선의 지지력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2000선 가기는 좀 멀어 보이죠.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시장은 반등 국면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실정 호전주의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의 중소형주 종목으로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김우신입니다. 코스피의 중소형주로 종목을 좀 압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스피 시장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골라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께서도 잠깐 짚으셨습니다만, 의류 관련주들도 중소형주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업종들이 대부분의 이제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군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전체를 좀 살펴보게 되면, 121선이 어제 강하게 이탈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121선을 이탈한 그런 케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4월 말에 한번 121선 이탈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에도 121선 이탈이 한번 좀 됐었습니다. 121선 이탈된 이후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낙폭이 좀 상당히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단 지지선에서 지지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있을 때 이제 흔히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노리시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의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보다 오늘도 장중에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형주가 1%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반면에 중형주는 0.74의 플러스권, 그다음에 소형주는 0.79의 플러스권으로 업종 지수가 나누어졌거든요. 결국 반등이 나올 때에도 수급이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중소형주군의 반등이 먼저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 반등을 노리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정책 모멘텀이 있는 금융 내지는 증권업종 역시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1선에서의 그런 지지선이 확보가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의 양쪽 매수가 상당히 좀 돋보이게 들어왔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는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의외의 큰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이라는 것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해주는 종목들 1시 반 기준으로 예측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KT, LG이노텍,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SFA, KG이니시스, 로엔, 셀바이오텍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동시호가에 완벽하게 진입을 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이슈와 함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유안타 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시장 어떤 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함으로 인하고 국내 증시 출발부터 좋지 않았는데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것이 전일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강해졌었는데 결국 기대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점으로 마감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어둡습니다. 지수의 모습도 어둡고요. 차트도 어둡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두운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약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주가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거. 일단 증권주가 반등이 먼저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요. 또 하나 기대감이 있다면은 금일 코스피가 0.75% 정도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444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380종목으로 상승 종목이 앞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와 한국전력 등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수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가 1.1% 하락했던 반면에 중형주는 0.74%, 소형주는 0.79%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반등을 보였다는 것이 개인적인 투자 심리에는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은 1975.5포인트 선에서 마감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시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일단 대형주 중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하는 하루였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상당히 기분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로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570선은 그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끝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근거로서 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갔던 종목들과 업종들 위주로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모바일 게임주들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결제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또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나 놓고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조금은 우호적인 환경인 것 같고 수급 역시 그런 점이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 모바일 게임주들, 시장의 전자결제주들,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한 테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역시 강세를 기록했고요. 시장 종가 확인한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0월 2일 목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이 오늘도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휴장인데요. 내일 시간 좀 더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잠시 쉬어가면서 전력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시점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상승과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 떨어지면서 1976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장중 저가가 1966선이었습니다. 10포인트가량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지수는 570선 돌파는 못했네요. 결국에는 0.5% 상승을 하면서 569.85포인트. 하지만 오늘 장중 저가 대비해서 1%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이 요즘에 얼마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죠. 장중에 25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정은성 팀장과 함께하죠. 네, 금일 그나마 코스피가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금일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면 바로 증권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좀 증권주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의 유입과 더불어서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증권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 쪽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정유주의 움직임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부진, 수익성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늘도 정유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건설주가 좀 의외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택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실망 매물인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여전히 건설주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종목별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별 움직임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은 금일 LG 이노텍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호한 3분기 실적 전망에다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부진한 쏠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자동차 부품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2% 이상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철강주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도 포스코는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현대 하이스코는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2% 이상 반등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고요. NH엔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시장이고 약세장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NH엔터테인먼트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진홀딩스와 삼위각기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각각 7%, 각각 8%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마감됐었는데, 일진홀딩스는 역시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위각기는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는 실적, 하나는 중국 모멘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학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소주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수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가스도 여전히 기업 가치 상승,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도 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K는 가스에 없고 정유에 우는 모습이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쿠전자가 사실은 상장 이후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다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GKL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라든가 제주의 복합 리조트 건설에 따른 신사업의 모멘텀이 좀 강해지면서 오늘 일단 3% 이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띈다면은 오늘로써 9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OC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의 하락을 이끌면서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프가 영국 수신 제한 시스템의 분쟁 소송 패소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오늘 스카이라이프의 약세,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소식 이후에 약세 장성이 있어도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종목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코스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3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는 국경절로 휴장 중입니다.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들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시아 증시 이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 또한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큰 폭의 급락으로 장 마감하면서 2.61% 하락한 15,661.9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 1차 지지라인이었던 15,800엔 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엔의 움직임이 전일 110엔까지 움직였었는데 오늘 N 강세 기조에 따른 108.74엔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속에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있을 22 이사회 그리고 내일 실업률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이제 관망세가 좀 커지면서 실현 수익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졌던 것이 증시의 부담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내일 장이 열릴 홍콩 증시에 대한 홍콩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많이 빠졌네요. 2% 넘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56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주 중에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이맥스가 또다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와 게임빌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틈새 시장으로 한빛소프트도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일 유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하반기 중국의 분유 수출이 이제 허용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면서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하면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에는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화장품 원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HT도 오늘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그리고 원익큐브 또한 오늘 5%대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봉 LS 또한 2%대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소비 관련된 그런 화장품 원료주들 또한 최근에 시세를 받고 있는 어떤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원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로엔과 KT 뮤직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리바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소리바다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고 로엔과 KT 뮤직이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결제주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지 업체,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를 피지 업체라고 하는데 이 피지 업체에 대해서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지금 여신협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행령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대 피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KG 이니시스가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10%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다날 또한 오늘 7%대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멘스와 서울반도체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아트론이 중국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렌텍 또한 인공관절에 대한 수혜가 나오면서 오늘 7%대 강한 상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서울 옥션이 미술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고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세 종목은 이제 다음 같은 경우가 어제 다음 카카오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김에 따라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연일 약세를 띠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시 1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달러 환율도 환율이지만 최근에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수출주들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어땠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061원 40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제조 지표 부진으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지난밤 엔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장을 시현했는데요. 달러엔 하락에 연동해 서울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보다 2원 90전 내린 1059원 80전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초반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일부 은행권 롱플레이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 반전했는데요. 외국인 주식 수매도 및 달러엔 반등으로 1064원 선까지 고점을 높인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에 의해 상단 역시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달러엔이 오름폭을 줄이며 원달러 환율은 재차 105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장 막판에는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2월 롱포지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주로 1060원 선 중심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밤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및 이번 주말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등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의 결과가 반영되는 다음 주 초반부터 환시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에 이어지는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등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도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 전망은 유효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의 환율 하단 지지력은 재확인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를 좀 확인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코스피 먼저 가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3,685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 그리고 뒷받침을 해준 기관 2,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 전일에 이어서 오늘은 더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약 5,7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의 어떤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업종군을 살펴보니까 운수장비 업종과 화학업종, 통신업종으로 좀 묶어줄 수가 있는데 화학업종은 최근 들어서 매수로 전환하는가 싶었더만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물량을 좀 출해내고 있고요. 그나마 전기전자업종, 기계업종 중으로 매수세를 유입하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모습이었고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투신권의 매수세가 1,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이었었는데 투신권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전기가스 업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고른 매수세를 유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찾아보니까 좀 의외의 종목이 나타났었는데 LG전자입니다. 여기 250억 정도 매수하면서 매수 탑픽 1위에 LG전자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SK하이닉스와 하나금융지주 OCI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OCI는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유지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유입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면 삼성전자가 5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어제는 매수도 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은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이 외국인들도 좀 지쳐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현대차와 네이버,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즉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파는 종목들 중심으로 물량이 출해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살펴보니까 종목별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SK텔레콤과 기아차, 네이버 순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와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었는데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가 본인들이 샀던 종목들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OCI가 당당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도 대림산업과 현대중공업, SK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한 수급 특징주를 확인해봤고요. 자, 3시 15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외환시장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이후에 오늘 선물시장을 짚어볼 텐데요. 장중에 선물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간에 코스피 코스닥이 한번 크게 빠진 게 코스피 시장의 선물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동향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역시나 선물시장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을 나타냈나요? 네, 휴일을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진 직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선물 매도세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압박이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지금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꼼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의 좀 급락세에 따라서 아침 시초가의 개파락 이후에 오전장에 좀 조정세가 나타났지만 장 후반부에 들수록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의 치열한 매매 공방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다고 박스권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됐지만 급락보다는 장 후반부에 들수록 박스 행보를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계속 반등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반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모두 이탈됐고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이 부재하고 또 기관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려고 덤벼들고는 있지만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심리 상태는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되는 흐름은 계속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들이 금일 22회의를 통해서 포지션을 전환시키는 가능성 하나와 두 번째, 현재 기술적인 매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구간대를 갭상승으로 돌파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포지션을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관 투자들이 저가 매수를 유입해놨던 부분과 외국인 투자들의 이익성 선물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출하되면서 시장은 좀 급등세 또는 급반등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구도상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이 좀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선 일단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좀 필요하면 갭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준다라면 또 반등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난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대해서 또 저가 반등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위기는 정말 악화된 상태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결자 정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일단 내일 휴일입니다. 휴일 지나고 다음 주 만기 시작하는 월요일장을 한번 보고 나야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좀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옵션 만기일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모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자, 수급 특징주 이번에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강했는데요. 기관도 역시 시장을 좀 받쳐줬죠.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347억 원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276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바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게임비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56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로엔, 리온부채, 메일유업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메디톡스인데요. 아무래도 신고가 기록에 따라서 기관의 차익 매물성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어제에 따른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GS홈쇼핑, SM, 이지바이오 순으로 오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KG 이니시스가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그리고 SM, 소리바다, 썬데이토주 순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폈고요. 그리고 컴투스와 게임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수급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게 되고요. 월요일에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게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금 한 번 더 세워야 하는 그런 장입니다.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코스피 먼저 가보죠. 최근 코스피는 연속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시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PBR이 다시 1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메리트는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가격 매력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종목 압축만 잘 하신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분기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건설과 유틸리티, 화학, 은행, 증권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군 중에서 종목별 선정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이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 변수도 많이 있지만요.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코스닥은 잠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초부터 코스닥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그 지수대가 570 라인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를 주도를 했는데 물론 기금에선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주가 수준 570 라인에서는 투신권이 꾸준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이런 투신권의 수급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투신권의 매수세가 꺾이고 매도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물론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앞서 코너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매수상위 종목. 이 종목,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상위 종목,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수급은 결국 수익률의 길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일단은 옵션 만기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횡보 장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는 일단은 방향성의 판단의 어떤 초석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대요.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만큼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가 중요해지는 다음 주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 많이 해보시고요. 자, 퍼플 인베스트먼트 오늘 정은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